예측 모의고사를 목소리 버전으로 올립니다. 그럼 18번 문제부터 재미있게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구독, 댓글, 좋아요. 18번. 대상자의 천식 증세 완화를 위한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2.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게 한다. 3.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4. 황사 먼지가 심할 때는 실내에서 활동하게 한다. 5. 자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켜 폐 기능을 강화시킨다. 정답은 5. 자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켜 폐 기능을 강화시킨다가 옳지 않습니다. 천식 환자에게는 갑작스런 온도 변화와 습도 변화는 좋지 않고요. 갑자기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19번. 고혈압 관리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적정 몸무게 유지. 2. 일주일에 3에서 5회, 30분 이상 운동. 3. 하루에 60g 이하로 염분 섭취. 4. 과일, 야채, 저지방 유제품을 많이 먹음. 5. 남성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음주를 제한. 정답은 3. 하루에 60g 이하로 염분 섭취가 틀렸죠. 하루에 60g이 아니라 6g이죠. 하루에 6g, 6g 이하로 섭취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더라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의사 처방이 있으면 증상이 없어도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고혈압에 좋은 운동으로는 빨리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산, 수영, 계단 오르기 등이고요.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 운동하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3에서 5일 정도 운동하는 게 좋고요. 약간 숨차고 속옷에 땀이 벨 정도로 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20번. 철분제를 복용하는 대상자가 함께 먹으면 좋은 비타민 종류는 무엇일까요? 1. 비타민 A. 2. 비타민 B. 3. 비타민 C. 4. 비타민 D. 5. 비타민 K. 정답은 3.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이죠. 21번. 빈혈 증세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빈맥. 2. 고혈압. 3. 소화불량. 4. 성욕감퇴. 5. 손발 저림. 정답은 2. 고혈압이 틀렸죠. 빈혈이 있을 때 심혈관계 증상으로는 빈맥, 저혈압 등이 있는데요. 빈혈이 고혈압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빈맥의 빈은 잦을 빈자인데요. 자주라는 뜻이죠. 심장 박동수가 잦게, 자주 뛰니까 아주 빨라지겠죠. 이것을 빈맥이라고 하고요. 빈혈이 심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정상보다 많이 뛰는 빈맥이 발생하고요. 심하게 어지러운 증상이 특징입니다. 노인은 철분 부족으로 생기는 빈혈이 흔한데요.
손발이 저리고, 빈맥, 소화불량, 성욕 감퇴 등이 특징입니다.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에는 철분제를 복용하고, 철분제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C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빈혈에는 철분, 비타민 C, 외울 때는 빈철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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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혈에는 철분과 비타민 C를 복용한다. 22번. 골다공증 발생 원인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금연 2. 금주 3. 저체중 4. 햇볕 쬐기 5. 칼슘 섭취 정답은 3. 저체중입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저체중, 운동 부족, 갑상선 부갑상선 질환, 40세 이후에 골절 경험이 있을 때와 칼슘 섭취가 부족할 때이고요.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 요법 치료를 받았거나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같은 혈전 예방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도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흡연, 음주, 카페인 과다 섭취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치료 방법은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햇볕을 쬐고 자기 몸무게를 자기 몸으로 감당하는 걷기, 달리기 같은 체중 보하 운동을 하는 것이 골다공증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외울 때는 골다공증엔 비타민 D, 골디, 골디, 골디. 23번. 여성 노인의 비뇨 생식기계 특성은 무엇일까요? 1. 질벽이 두꺼워진다. 2. 성적 욕구가 감소된다. 3. 여성 호르몬 증가로 난소가 커진다. 4.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 5. 유방과 유방을 지지하는 근육이 위축하여 가슴이 커진다. 정답은 4.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입니다. 노화되면 질벽이 얇아집니다. 노화된다고 해서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작아지고 유방과 유방을 지지하는 근육이 위축하여 가슴이 작아집니다. 24번. 요실금 예방법으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달리기 2. 줄넘기 3. 수분 섭취 제한 4. 골반 근육 강화 운동 5. 식이섬유소 섭취 제한 정답은 4. 골반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달리기와 줄넘기는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키므로 좋지 않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 기능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방광 기능이 잘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5번.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저지방 식사 2.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3.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몸무게 유지 4. 약물요법을 통해 신장 기능의 손상 치료 5.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줌 정답은 2.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는 옳지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인데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이에요.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 비만,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입니다. 증상은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봐도 안 시원하고,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을 참기 어렵고, 자다 깨서 소변을 보게 되는데요. 치료 방법은 저지방 식사를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외울 때는 전립선 고지고콜, 고지고콜, 전립선 고지고콜, 빈뇨, 잔뇨, 야뇨, 긴박뇨, 야박빈잔, 야박빈잔. 26번. 욕창 발생 시 초기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얼음 찜질을 한다. 2. 찜질 후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3. 천골 부위에는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4. 춥지 않을 때에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게 한다. 5. 물기를 닦고 파우더를 발라주어 피부 자극을 줄인다. 정답은 4. 춥지 않을 때에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게 한다입니다. 욕창 초기에는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찜질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냅니다. 천골은 엉치뼈, 엉덩이뼈 부위인데요. 이 부위에는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넛 베개는 압박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파우더는 땀구멍을 막고 피부를 자극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7번. 대상자의 피부가 건조할 때 올바른 목욕 방법은 몇 번일까요?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물기는 꼼꼼히 문질러 닦는다. 3. 피부 보습을 위해 샤워를 자주 시킨다. 4. 때를 밀어주어 보드라운 피부를 유지시킨다. 5.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 정답은 5.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른다입니다.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하도록 하는데요.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몇 가지 질병 외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물기는 가볍게 두드려 말리고요. 잦은 샤워와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28번. 노인의 감각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짠맛을 잘 느낌. 2.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 3. 결막이 두꺼워지고 눈물이 증가. 4. 귓바퀴가 줄어들고 고막이 얇아짐. 5.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밝은 것을 좋아함. 정답은 5.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밝은 것을 좋아함입니다. 노인은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쓴맛과 신맛을 잘 느끼고 단맛과 짠맛은 잘 못 느껴요. 외울 때는 쓴신잘, 단짠둔, 쓴신잘, 단짠둔.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고요. 결막이 얇아지고 눈물은 감소해요. 귓바퀴는 커지고 늘어지고 고막은 두꺼워집니다. 28번의 내용은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결막은 얇아지고 고막은 두꺼워진다. 결혈, 고두, 결혈, 고두, 결혈, 고두. 이렇게 잘 외워두세요. 동공지름 줄어, 동공지름 줄어. 밝은 것 좋아, 밝은 것 좋아. 쓴신잘, 단짠둔, 결혈,
고두. 29번.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 특성은 무엇일까요? 1. 공복혈당 상승. 2. 포도당 대사능력 증가. 3. 에스트로겐 분비 증가. 4.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 증가. 5.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증가. 정답은 1. 공복혈당 상승입니다. 노화되면 젊었을 때보다 공복혈당이 상승합니다. 포도당 대사능력이 감소하고요. 에스트로겐 분비도 감소되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감소하고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도 감소돼요. 젊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어요. 노화되면 좋았던 게 감소. 노화되면 안 좋은 게 증가합니다. 30번. 다음 특징에 해당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생리적인 뇌 현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경험의 일부 중 사소하고 덜 중요한 일을 잊는다. 힌트를 주거나 시간이 지나 곰곰이 생각하면 기억이 난다. 1. 뇌졸중. 2. 파킨슨. 3. 건망증. 4. 중기치매. 5. 말기치매. 정답은 3. 건망증입니다. 시험 문제의 치매 초기 증상이 건망증과 비슷하다고 출제되지는 않지만 치매 초기 증상을 건망증 증세와 비슷하다고 기억하면 쉬워요. 중기 증상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건망증과 비슷하죠. 중기 증상이 건망증하고 비슷하다고 하기엔 많이 다르니까요.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것 정도가 치매 초기 특징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초기에는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정도지만 중기에는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는 정도죠. 중기에는 가까운 가족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는데 이런 정도를 건망증이라고 보긴 어렵죠. 집 주변에서도 길을 잃거나 요일이나 몇 월인지에 대한 시간 개념이 저하되고 물건을 풀었다 쌌다, 배회, 위생상태 유지를 못하는 등의 증세가 특징이에요. 말기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판단을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못합니다. 소리 지르기, 심하게 화내기, 대변 만지기, 보행장애, 대소변 실금, 욕창, 와상 상태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 불가능이 특징이에요. 중기는 요즘 있었던 일을 잊고 예전에 있었던 일은 부분적으로 잊는 게 특징입니다. 중기는 시간과 장소, 진압력 장애,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다 정도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31번. 파킨슨병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손해 이상으로 도파민 분비 장애. 2.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 3. 동작이 느려짐. 4. 굽은 자세. 5. 무표정. 정답은 1. 손해 이상으로 도파민 분비 장애가 틀렸죠. 손해가 아니라 중뇌죠. 파킨슨은 중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파킨슨은 중뇌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무표정하고 동작이 느려지고
근육이 경직되고 안정시 떨리는 증세와 굽은 자세가 특징이에요. 얼어붙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균형 감각을 소실하는 특징이 있어요. 32번. 암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은 몇 번일까요? 1. 유제품을 제한한다. 2. 아질산염의 섭취를 줄인다. 3. 붉은 고기의 섭취를 늘린다. 4. 김치와 젓갈을 자주 섭취한다. 5. 육류를 숯불에 직화로 구워 먹는다. 정답은 2. 아질산염의 섭취를 줄인다입니다.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사용하는 아질산염의 섭취를 줄여 암을 예방해야 합니다. 33번.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질병은 무엇일까요? 1. 염증성 비뇨기 질환. 2. 부신 기능 저하증. 3. 기관지염. 4. 당뇨병. 5. 협심증. 정답은 2. 부신 기능 저하증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부신은 우리 몸의 기관 중에 한 곳인데요. 신장 위에 작게 위치해 있는 기관이에요. 신장은 콩팥과 같은 말이죠. 부신은 주로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면 수분 섭취를 제한해요. 수분 섭취 제한은 이렇게 외우세요. 저하와 간신, 저하의 물 제한. 간신 심갑부, 수분 충분히는 충분한 염료 폐기 고압 협심당으로 외우세요. 저하와 간신, 저하의 물 제한. 간신 심갑부, 저하와 간신, 저하의 물 제한. 간신 심갑부, 충분한 염료 폐기 고압 협심당, 충분한 염료 폐기 고압 협심당.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간경화, 신부전, 심부전,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고, 저하와 간신, 저하의 물 제한. 간신 심갑부로 외우세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질병은 염증성 비뇨기 질환, 폐렴, 기관지염,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이고, 충분한 염료 폐기 고압 협심당으로 외우세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비뇨기 질환에는 방광, 전립선, 요로 관련 질환 등이 있어요. 요로 감염도 염증성 비뇨기 질환입니다. 34번. 노인의 올바른 운동 방법은 몇 번일까요? 1.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 2.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 3.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 4. 땀 흡수력이 적은 옷을 입고 운동. 5. 개인의 능력보다는 단체에 맞춰 운동. 정답은 3.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한다입니다. 저강도로 운동을 시작하고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은 금지해요.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잘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하고 단체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맞춰 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5번. 대상자의 건강한 수면을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집중하게 도움. 2. 저녁 식사를 마친 대상자에게 진하게 우려낸 홍차 제공. 3.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온다는 대상자에게 따뜻한 우유 제공.
4. 매일 2~3시간씩 낮잠을 잘 수 있게 이부자리를 펴주고 실내 등 꺼줌. 5. 저녁 식사는 대상자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제공. 정답은 3.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온다는 대상자에게 따뜻한 우유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나치게 집중하면 수면에 좋지 않고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홍차 등의 음료는 오후 이후에는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낮잠을 많이 자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저녁을 과식하면 숙면하는데 좋지 않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로 낭독하는 예측 모의고사 3을 클릭하시면 36번부터 풀이와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퀄 요양보호사, 구독, 댓글, 좋아요.